네, 저는 제네시스랩의 이영국 대표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BI 연구개발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연구 개발하게 되었고 또 개발에서 있어서 이제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LGU 플러스 인재확보팀의 육근식 팀장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채용 과정에 도입을 하셔서 적용을 하셨는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우리가 AI 기술 업체로서 이것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랩은 검출 인식 기술, 그 다음에 예측 분석 기술로 기술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AI 면접 그리고 AI 영상 면접에서 이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또 데이터도 100만 개 이상의 면접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이제 채용 솔루션 B2B 사이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풀고자 하는 영역이 사실 매우 어려운 기술 영역입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LG U+가 그 가능성을 보시고 저희를 처음부터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을 하셔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19년도 10월에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는 그런 평가를 AI 영상 면접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 스킬은 피플 스킬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원하던 인재상이라면 소통과 협력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런 소프트 스킬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영상 면접 내에서 지원자들의 그런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는 그런 항목들을 저희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영상 속에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빅5라 그래서 성격 특성이라 해서 지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격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내에서 또 이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외향적인지 이런 요소들을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I, BI 연구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소프트 스킬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프트 스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들의 태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체크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U+와 함께 실제 사례에서 도입을 해보면서 또 다른 고객사들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영상 면접에서 그 지원자들의 모든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다. 어찌 보면 반쪽짜리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자들의 이 행동과 지식, 기술을 내용적으로 분석도 해야 된다라는 고객들의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가 BI 역량 평가라는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AI를 학습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소프트 스킬과 AI가 학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핵심은 이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AI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상 면접 데이터가 있고요. 거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소프트 스킬 항목들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평가를 해주십니다. 이 전문가는 개인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면접관으로 활동하신 분일 수도 있고 고객사의 현업 담당자들, 인사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 레이블링,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 과정에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학습 과정에서 정답으로 놓은 영상을 AI가 왜 이분들이 이런 정답을 주었는지를 수학적으로 AI가 스스로 그 피처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그런 기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면접 영상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영상을 넣습니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영상을 넣어서 그때 평가했던 그 기준과 이런 그 상관관계를 조사하면서 AI가 올바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AI를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이제 BI 역량 평가가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EI 역량은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스킬보다 조금 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던지는 행동 사건 면접이라는 기법인데요. 기존의 면접과는 다르게 경험과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 기법을 통해서 상황과 액션과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지원자의 그 많은 경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뽑혀지는 이 지원자들의 행동 지표를 AI가 얼마나 이 행동 지표가 있는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들으셨던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업의 인재상에 갇혀져 있는 인재상에서 계속 선발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애자일하게 변화를 해야 되는 시대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능률협회에서 개발하신 이 DX 역량을 AI로 이번에 학습을 시켰고요. 총 9가지 역량 중에 저희가 6가지 역량을 선택해서 1차적으로 AI 학습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형 리더십, 애자일 리더십, 그리고 파괴적 마인드셋 이러한 그 역량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행동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지표들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질문들을 저희가 그 지원자들한테 면접 영상을 통해서 던지고 저희는 그 확보된 면접 영상을 라벨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능률협회 소속의 산업심리 채용심리학 교수님 30분이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설계되어 있는 질문 데이터 영상에 레이블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만 개 이상의 영상 데이터가 라벨링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계속 함께 레이블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나온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게 되고 그 텍스트 속에서 이 구간에서 특정 행동 지표가 발견이 되었다를 라벨링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I는 이제 문맥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AI 기법에서는 특정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뭐 영업사원일 거야. 이런 식의 옛날의 머신러닝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문맥을 저희가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수백 개에서 수천 기가바이트의 한국어 문맥 사전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을 계속 시키고 이런 행동 지표로 들어간 그 라벨링된 그 문맥을 AI가 러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단순히 그 구간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평가도 함께 점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디오, 그 다음에 오디오, 텍스트가 함께 AI가 들어가게 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소프트 스킬에서 부족했던 내용 분석이라는 그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것을 유용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종합적인 어떤 BI 종합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역량별 점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의 디지털 사고 능력이라는 그 행동 지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기서 정보 탐색이 예를 들어 93%가 발견되었다. 그 상황과 액션과 결과의 영상 3가지 속에서 이러한 지표들이 발견되었는지를 저희 결과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런 영상들 뒤에 소프트 스킬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소프트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AI가 이 사람을 보고 내용을 포함해서 채용을 하겠는가, 그 다음에 각각의 얼마나 호감도 있게 말했는지, 밝은 표정으로 말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말을 했는지, 이런 소프트 스킬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또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BI 분석에서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그 스크립트와 함께 어떤 행동 지표가 발견이 되었는지를 쭉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그 소프트 스킬 부분에서는 그 지원자의 어떤 태도 그리고 지원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렇게 본 것이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AI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AI가 아닙니다. 저희가 학습시키는 방법은 그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배우기 때문에 이 AI도 결국에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 AI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전문위원들을 두고 다양한 면접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듯이 이러한 각각의 AI 모델들이 다양한 이런 평가를 주면서 동일한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준다는 게 이제 소프트 스킬입니다. 좀 어찌 보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BEI 같은 경우는 특정 그 내용 속에서 행동 지표가 발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면서 또 내용적으로 그 정말 그 경험 속에서 나온 행동 지표를 발견한 거라 매우 고차원적인 그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랩에서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그런 지원자들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할 텐데 이 소프트 스킬과 BEI를 매우 중요시 보고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개발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한국능률협회와 함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면서 또 어쩌면 기업 고객사의 그 맞춤형 역량을 만들어가면서 이 BEI 연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실제로 U+에서는 저희의 가능성을 보시고 아직은 부족할 수도 있는 이 영역에서 함께 그래도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서 적용을 하시고 그런 채용의 여러 가지 좋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션에서는 그 U+의 육근식 인재 확보 팀장님을 모셔서 그 채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근식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G U+ 인재확보팀 맡고 있는 육근식입니다. 저는 우리 이영복 대표님하고 처음 인연을 맺은 B2B 첫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AI 영상 면접을 도입했는지, 어떻게 도입했는지, 도입한 2년 정도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인사 담당자, HR 담당자들이 채용을 해보셨거나 또는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다 비슷하게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인사 담당자 또는 여러 면접관들이 그 지원자를 평가한, 그게 서류든 뭐 대면이든 평가한 결과가 좀 객관성이 담보가 되느냐, 평가자 간의 눈높이도 좀 상이하고 또 평가자 한 명이 오전에 본 지원자와 오후에 본 그 지원자의 성향이 판단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뭐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오전에 보는 분을 더 좀 기준을 높게 보고 뒤에 있는 분들을 상대 비교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판단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 느낌을 꼭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이게 지원자들이 서류들이 많이 특히 신입 채용에는 지원을 하니까 지원자의 스펙 위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것들. 근데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회사에 잘 맞는 또는 지원서에는 담지 못하는 그런 스펙 외에 어떤 특이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지원자를 좀 발굴하고 싶고 뭐 이런 욕구들이 우리 채용하는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류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대면 면접을 보더라도 수많은 지원자 중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대면 면접을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여러 번 보는 회사마다 상이한데 면접관들의 어떤 인원 제한 그리고 시기 그리고 면접 장소 여러 가지 이제 대면 면접의 한계 때문에 평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 그런 페인 포인트가 좀 다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상 면접, AI 영상 면접을 도입한 가장 큰 중요한 팩트인데 대면 면접을 보통 저희는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대면 면접을 예를 들면 한 명의 지원자를 1시간 본다. 그러면 하루에 한 8명 정도 여러 이제 면접 방에서 수십 명을 보겠죠. 근데 최소 두세 명의 면접관들이 하루에 8명 정도를 며칠씩 보는데 2차 면접으로 이렇게 다음 전형으로 합격, 불합격을 매길 때 그 수많은 지원자 중에 너무 이번 지원자들은 좋다, 역량이 우수하다 해서 2차 면접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거의 뭐 떨어뜨릴 사람이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는 게 면접관도
되게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한 거고,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HR도 좋은 후보자들을 잘 면접까지 데리고 온 거고, 그리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면접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좋은 친구냐 아니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을 지원자들도 느끼거든요. 그 면접 과정이 되게 충실했는지를 서로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1차 면접 전에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AI 영상 면접이 좀 대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좀 고민을 19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LGU 플러스는 두 가지 단계를 채용 전형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기존 단계에서 서류 전형을 좀 AI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대면 면접 전에 영상으로 AI가 좀 판단해주는 이 두 가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했던 어떤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내부에 AI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좀 했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좀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걸 먼저 제안을 드렸고, 우리 AI 조직에서 엔지니어 분들이 검토를 한 결과 내부에서 이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개발을 하거나 또는 외부에 이런 개발된 그 스타트업들을 제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M사 솔루션도 많이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그때 소개를 우연찮게 받은 게 제네시스 랩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랩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제네시스 랩도 처음이었어요. B2C 모델만 가지고 있었고, 뷰인터라는 B2B 이런 채용 담당자가 활용하는 AI 영상 면접은 처음이었는데, B2C 모델을 제가 듣고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19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AI 영상 면접 솔루션이 뭐야? 이거 도입하면 좋아지는 거야? 이게 좀 결과 위주로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게 많지만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 결과의 어떤 그 확신 이런 것들이 좀 없었어요. 근데 가능성만 보고 사실 간 거거든요. 그 가능성은 제네시스 랩 대표님의 어떤 생각과 비전,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의 어떤 그 마인드와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도 같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작년 올해 2번 그 우리 신입사원 채용할 때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 결과를 간략히 공유해 드리면, 일단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좀 가능해졌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적했던 대면 면접 전에 기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판단이 가능했다. 작년에는 이 결과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려웠는데 올해는 이 결과를 얻었어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그 가로축 소프트 스킬 점수가 높을수록 1차, 2차 면접 합격률이 높아졌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얻었고요. 이 상관관계 점수는 0.34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HR 이런 그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하면 0.3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라는 그런 학계의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도 자신감을 좀 얻었고요. 오른쪽 편은 이제 BEI 점수 가로축을 보고, 세로축은 이제 전형 단계,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인적성, AI 영상 면접, 대면 면접 단계별로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BEI 점수가 높은 분들이 다음 전형으로 많이 합격을 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그 도입 사례는 어느 정도 이 정도로 공유를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의 과제를 이 대표님하고 저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의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은 크게 공정성과 신뢰성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많은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과연 이 공공기관에서 AI 채용이 결국 공정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공개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응하는 것이 그 기술업체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AI와 사람 평가를 통한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 앞으로 저희 솔루션을 쓰게 되는 기업들도 꼭 한 번은 인사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기존의 어떤 인적성 검사나 이런 게임 같은 것은 알고리즘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사람, 현업 직무 담당자들도 동일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평가와 AI가 준 점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어찌 보면 AI가 정말 좋은 점수를 주었는지 이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점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명 가능한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계에서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 기술 학계가 지금까지는 그 블랙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왜 AI가 이런 점수를 줬는지 그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 가능한 AI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어느 구간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항목에서 영향도가 가장 컸는지, 이러한 설명 가능한 AI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uncertainty 모델, 불확실성의 개발인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AI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결과에서 이 불확실성이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과에 반영을 하지 마시라 정도의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보았을 때 이런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잡을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네시스 랩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 대응을 해야 기업들도 더 신뢰성 있는, 아까 보셨던 U+에서 공유해 주셨던 그런 소프트 스킬과 BI의 상관관계 점수들, 그런 레퍼런스도 쌓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점차 더 신뢰를 가지고 이것을 도입해서 인사팀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후보들에게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 회사와 맞는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그 시간과 비용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작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그 불확실성을 좀 저희 메이크업 하려고 저희가 지원한 그 분들의 동영상을 다 봤어요. 저희 인사 담당자가 다 봤어요. 작년 처음이니까 저희도 불확실하니까 확신을 갖고 싶어서 AI 딥러닝의 결과와 저희가 그 실제로 본 그 결과를 좀 믹스해서 전형 결과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이 AI, 이게 참 저도 되게 와닿았는데,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 회사들께서도 혹시나 이걸 도입할 때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회사의 각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 다릅니다. 근데 특정 솔루션은 그냥 이 솔루션 그냥 가져다 쓰세요라는 이런 어프로치인데, 지금 제네시스 랩은 각 회사에 맞는 인재상에 맞는 그런 인원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재상은 중요한 건 그 회사에 있는 면접관과 인사 담당자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라벨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1차적인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상이 딥러닝 모델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데이터는 정교해지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첨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의 과제, 여기 자료에는 적지 않았지만 저는 한 2, 3년 뒤에 되면 AI가 사람 면접관처럼 Q&A를 주고받는, 지금은 지원자의 반응이나 대답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2, 3년 뒤에는 정말 사람처럼, 이 친구 혹시나 너무 긴장하거나 떨고 있으면 긴장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대답에 맞는 질문을 하고, 순서에 맞는 질문이 아닌, 그렇게 좀 인터랙티브한 정말 사람 같은 AI 면접관을 2, 3년 뒤에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끝으로
저희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